만약에 내신 따기 쉬운 학교가 어딘지만 궁금해서 오셨다면은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쌤 영어의 황쌤입니다. 오늘 김포신도시 고등학교 선택을 위해서 기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비 고1 고교 선택 가이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이제 많은 학원들이 입시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고, 또 특히나 이번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개정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5등급제로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입시 설명회를 가시겠죠. 이제 뭐 학교가 됐든 학원이 됐든. 그래서 막 이런저런 입시 설명회를 가실 텐데, 그래도 이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겠는 핵심들만 좀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짧지만 좀 봐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황쌤 영어의 황승환 선생님이고요. 접니다. 저 되게 비슷하게 보이나요? 네, 저고요. 뭐 장기동 수능 이제 영어 내신 강의는 9년 차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자랑드리고 싶은 것은 24년 수강생 재등록률이 94%다라는 거예요. 올해죠, 올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랑 같이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랑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문제인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하지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야 하느냐, 또는 어디를 가야 유리한가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만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찾기가 쉽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를 가는 이유는 최적의 대학을 가기 위한 최선의 수를 찾는 게 이 고교 진학의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계속해서 찾는 거, 이 어마어마하거든요. 11월, 12월이 되면 이 블로그, 저희 황쌤 영어 블로그의 검색량 중에 내신 따기 쉬운 학교라는 검색어로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십니다. 그럼 단순히 내신 따기 쉬운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시 설명회를 다니다 보시면은, 특히나 이제 학원, 사교육계 설명회를 들으시면 거의 다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과연 중위권한테는 어떤 고교 선택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등부 내신이 190점 이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위권을 위한 고교 선택 가이드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결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죄송한데 이 내신 기간 중이라 지금 목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과랑 학종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과라는 거는 내가 이 내신 등급 가지고서만 이 대학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학종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력서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학점 점수 이런 것들이 나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세특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사항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중위권들은 뭘 노려야 하냐면, 사실상 중등부에서 중위권이었다라고 하면 교과는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종을 대비해서 이제 고교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선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기대와 사실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입학사정관은 뭐라고요? 바보가 아닙니다. 입학사정관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오해들을 좀 풀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1번. 내신 5등급제는 내신 부담이 완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9등급제에서 5등급대가 되면 등급제가 줄잖아요. 1등급이 10%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입니다. 기대하고 사실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이쪽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의 9등급제, 이쪽이 5등급제입니다. 지금 딱 봐도 1, 2등급을 합친 것이 11%고요. 1등급이 10%니까 1에서 2등급까지가
우리는 이제 1등급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훨씬 더 등급이 완화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오로지 1등급을 위한 내신 부담 때문에 이 내신의 부담감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10.1%가 되는 순간 이제 2등급이 되잖아요. 그럼 내 입학사정관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이제부터의 2등급은 이전의 3등급 이하와 같습니다. 3등급 이하가 된다면 인서울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이 고등학교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 윈터는 너무나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윈터 얼리는 지금 11월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가오는 12월부터 또다시 이제 2.0 메인 클래스가 시작됩니다. 이 윈터를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내신 부담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1등급 안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도 쉬운 싸움일 거다라는 거죠. 네, 맞죠? 어쨌든 10%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입학사정관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개편 전에 1등급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편 전에 1등급과 개편 후에 1등급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볼 거냐는 거죠, 입학사정관이. 자, 보시면 이게 학종에서 아마 보게 되는 생기부의 예시가 될 겁니다. 생기부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리면 원점수, 과목 평균, 수강자 수, 석차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딱 보시면 원점수 나와 있고 등급만 나와 있으면 같은 1등급 아니야, 못 알아보겠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입학사정관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기에 표준편차 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1등급이 아니라 다른 1등급이라는 걸요. 요거는 표준편차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선 그 바뀌는 입시에 대해서 좀 간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오해를 어떻게 다시 한번 붙잡아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빨리 다시 돌아와서 김포신도시고등학교에서 선택 가이드, 내신 190 이하를 위한 중위권을 위한 가이드. 근데 여기서도 오해를 조금 풀고 가야 돼요. 첫 번째, 야, 중위권이면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야지. 그 유리하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대와 사실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작년에 가장 핫했던 학교가 어딥니까? 관심이 없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가장 핫했던 학교는 다른 학교가 아니라 신설고인 운유고였어요. 왜? 운유고가 신설되니까 내신 따기가 훨씬 쉬울 거다. 그래가지고 거의 마치 막 기회의 땅처럼 막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막 몰려갔습니다. 우와, 몰려가자! 자, 현실입니다. 현실. 기대는 그랬고요. 그럼 사실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4년도 1학년, 그러니까 올해잖아요. 그 친구들, 몰려갔던 친구들의 결과값입니다. 이 성취도 보시면 A부터 E까지 있는데 결국 그 A를 달성한 친구들, 결국 이제 개편 후에도 마찬가지겠죠. 1등급을 달성한 친구는 10%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학교의 분위기를 볼까요? D와 E는 거의 이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려 합치면 50에서 6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옵니다. 학교 분위기가 어떨지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이미 이 주요 과목에 대해 포기한 친구들이 50에서 6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올해의 신설고 김포 호수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수고가 나쁠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신만 따기 위해서 가겠다. 중위권인데 내신만 따기 위해서 호수고로 진학하겠다. 난 다 안 볼 거야. 중위권이었지만 호수고에 가서 교과를 할 거야. 라는 건 너무나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위권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5의 네 번째.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는 그러니까 피하는 게 좋다.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가 피하는 게 좋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따기 쉽든 어렵든 간에 거기 안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 1등급은 다 같은 1등급이 아니게 될 거란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표준 편차값 있죠. 표준 편차. 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준 편차를 보면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입학사정관들이. 자, 이 자료는 뭐냐면 학교 알림이 공시에 있는 그 의대 진학률 1위를 자랑하는 상산고등학교의 24년도 1학년 성취도 평가입니다. 성취도 비율. 보시면 표준 편차값 보이십니까? 이게 아까 전에 거랑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운유고죠. 15%, 16%, 21%.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값입니다. 15, 16, 21이에요. 상산고 다시 보시죠. 5, 8, 10입니다. 표준 편차 값이 낮을수록 이 학교는 경쟁력 있고 학교 분위기가 좋은 학교라는 얘기예요. D2% 보시겠습니다. 예, 거의 뭐 없죠, 이런 학생들이. 이 ABC 두꺼운 거 보세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1등급을 받았는지. 표준 편차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쯤에서 궁금해지겠죠. 김포 관내에서는 어떻게 표준 편차가 이루어지나 제가 귀찮으실까 봐 다 정리해놨어요. 24년도 1학년 내신 표준 편차 값을 비교해봤습니다. 주요 3과목 국영수 기준이고요.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김포고가 13.3이고요. 제1고 13.3, 운양고 15, 솔토고 15.3, 운유 17.3, 장기가 의외로 19.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고가 갈수록 학생들이 피하는 데 이유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중위권이다. 어디를 가는 게 가장 좋느냐? 솔터고와 제1고가 지금의 흐름상은 가장 좋습니다. 제1고. 제1고는 사람 숫자도 많고요. 표준 편차값도 낮습니다. 그러면 중위권의 학생이라면 여기서의 높은 등급을 추구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솔터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솔터고는 아마 이 표준 편차값이 내년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솔터고에 가서 또 좋은 등급을 맞으면서 세특을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천드리는 바이지 이게 꼭 옳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디서요? 중위권 안에서요. 아니, 상위권은 어차피 이걸 안 볼 거예요. 다른 뭐 최상위 어딜 가서 하겠죠, 뭐, 그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어떤 학교를 선택하든 파랑새는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또 내가 이 학교를 가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야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뭐가 남냐면 오롯이 열심히 하는 학생의 의지와 태도만이 결국에는 스스로 좋은 결과를 불러오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든 좋습니다. 꼭 우리 학원이 아니어도 되고 혼자서 하는 것도 되고 뭐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이렇게 예비고1 이렇게 중요한 중위권의 친구들이 예비고1을 어떤 과정을 겪으면 좋으냐? 이 어메이징 프로세스 2.0이 이제 12월에 개강을 합니다. 이미 이제 신청서는 올려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 3개월의 과정을 황쌤과 함께 정말 잘 준비해봤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과정을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입시 설명회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또 무언가 막 엄청나게 멋있어 보이진 않지만 투박하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입시 설명회를 가시든 이런 표준 편차 값이라든지 또는 내신이라든지 또는 학교의 세부 사항들을 좀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를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겁니다. 황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